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만나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에 확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후보로 확정된 김종식 후보입니다.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저와 함께 참여해 주셨던 우리 후보님들께 멋진 경선을 보여준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당 결정에 흔쾌히 승복하시고 우리 저와 함께 우리 도와주시기로 한 우리 강성희 후보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발상지,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고 계시는 목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목포 시대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도전이라 조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우리 목포의 미래 먹거리, 목포를 한번 살려보겠다, 목포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하면 목포를 한번 살려볼까? 청년이 떠나지 않는 목포를 어떻게 만들어 볼 건가? 침체돼가는 목포의 낙후의 늪을 어떻게 하면 차단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볼까? 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출발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해봤습니다. 이제 목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4대 전략 산업을 하나씩 정부 계획,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또 산업별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제 역동적으로 하나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4대 전략 산업들이 차질 없이 중단 없이 잘 진행되면은 우리 목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중단 없는 목포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다시 한번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낙후된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마음에서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하시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앞으로 또 추진해 나갈 건지도 짚어봐야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내세운 공약들이 있으실 텐데 핵심 공약 3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목포가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청년이 왜 떠난가를 보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납니다. 왜 일자리가 없는가? 기업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기업이 안 들어오지? 산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럼 목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업을 만들고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산업을 만들 건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쉬울 것 같으면 진짜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을 반드시 만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민선 7기에 공약을 했고 지금 현재 4년 동안 잘 이루어갔던 소위 말하는 4대 전략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수산식품 산업, 관광 산업, 문화 산업 이 4가지 산업을 통해서 목포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공약까지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조금 더 눈에 띄기 마련이잖아요. 후보님만이 가진 강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다른 후보들도 이제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습니다. 시정을 하기에는 누구나 시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잘하기는 쉽지가 않다. 저는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평생을 행정을 해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정책 개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브랜드 마케팅을 전문을 해온 사람입니다. 목포로 앞으로 새로운 정책, 브랜드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저 나름의 특기를 갖고 있는 마케팅을 통해서 목포를 많이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목포를 많이 팔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강점은 이런 정책개발 전문가라고 보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다양한 풍부한 능력과 경력을 갖춘 김종식 후보를 꼭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풍부한 경험과 능력 또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30년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이 의대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묻고자 했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의대 유치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긴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목포의과대학교 유치병원 유치는 30년 동안 우리 목포가 준비해오고 노력해온 현안 사업 중에 하나지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목포대학교 의과 유치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전 정부 시절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전라남도에 의과대학교 하나 만들어주겠다, 병원 만들어주겠다라고 결정 다 됐던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의료계 약간의 어떤 충돌로 잠시 미뤄졌던 것인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목포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지난번에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주도록 기자회견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 출신 김원희 국회의원께서 보건복지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교 유치에 관한 우리 특별법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우리 지역과 또 우리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우리 전라남도에 또 우리 목포에 의과대학 종합병원이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모든 영향을 집중해 갈 계획입니다. 또 의대 신설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무한반도 통합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역의 확장성 또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통합에 찬성하는 여론들도 있고요. 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님께서는 무한반도 통합에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네, 당연히 찬성합니다. 네. 네. 찬성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거 역시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정통합이 유일하게 안 된 곳이 우리 목포권입니다.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실패 요인이 뭐였는가, 뭐 때문에 안 됐는가 그걸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 무한반도 통합을 못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선출직한테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출직 중에서도 가장 희생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자치단체 장이라고 봅니다. 네. 자치단체 장이 사심을 버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에 전념을 해도 어렵습니다. 발족식을 작년에 우리가 신안군하고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할 때, 발대식을 할 때 제가 축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 목포하고 신안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장이 통합시장 자리를 내려놓겠다. 김종식 시장은 통합시장 않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시민단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식 시장 있을 때 통합합시다. 그랬습니다. 그 진정성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목포 무한반도 통합에 찬성하시고 또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합 문제도 결국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자구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이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가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앞부분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목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대 전략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입니다. 다행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단지가 목포 남항으로 결정됐죠.
여기에 일자리가 약 한 4만 9천 개 만들어질 걸로 정부는 보고 있고 열심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선박이 450억짜리 사업이 지난 3월 4일 날 목포에서 만들어져서 목포에서 진수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대한민국이 세계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을 목포로 두게 돼가지고 목포에 친환경 선박 산업을 하게 됐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산업이 신안 앞바다에 건설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2030년까지 48조 5천억을 투자해서 40에 50개 기업 유치를 통해서 12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목포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된다. 그래서 17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실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산식품 산업,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식품 수출 단지가 대양산단에 들어섭니다. 지금 1,089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실제 설계 중에 있죠. 이게 진행이 되면은 여기 36개 기업이 들어오고 약 2,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하고 수산식품 산업 두 개만 해갖고도 벌써 일자리가 17만 개 정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그동안 추진했던 그 4대 전략 산업 가운데 수산식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별적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목포는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이 유독 시끄러웠습니다. 입당 원서 유출 논란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는데요. 후보님의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우리 민주당 경선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뜻하지 않는 당원 명부가 아니고 입당 원서가 유출됐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제 사건이 좀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요. 입당 원서 유출과 저희 사무소라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네. 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모 방송에서 우리 그 박모 씨라고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한다. 그러니 뭔가 좀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의 문기를 보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박모 씨가 4년 전에 우리 캠프에 있었다.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말 안 맞는 얘기고요. 네. 또 2년 전에 어떤 뭐 총선 때 어떤 캠프에 있었다. 그때도 저하고는 우리 쪽 그때는 우리 캠프가 자체도 없었을 때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자연인입니다. 네. 자기들 아르바이트로 해서 가서 일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지역위원회 가서 또 자기들끼리 일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불법 입당 원서지요. 네. 민주당이 아니면서도 민주당 입당 원서를 모집하고 하다 보니 도당에서 이 부분을 제재를 가했고 네. 그러다 보니 지역위원회에서 그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복잡한 어떤 사인간의 관계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유출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단정은 못하겠지만은 이것이 다른 쪽에서 유출이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당 원서 유출 문제도 있었지만 또 앞서 후보님 아내분의 어떤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제 그런 의혹 제기인데 이 내용은 낙선을 유도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다. 또 한편으론 어찌됐든 기부 행위는 있었다. 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런 기회 참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기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 저는 어떤 법률적인 사실관계만 중심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 홍모 여인이 네. 1년 전에 집사람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했으니 금품을 요구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안 줬습니다. 네. 주변 사람이 건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선거관리에다가 고발해가지고 포상금까지 거액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선거법 위반 큰 중죄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예를 들면 저를 네. 당선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 당선이 돼도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
금품을 요구한 죄입니다. 상대방 당선 무효 유도죄입니다. 네. 저희 쪽에서 그 여인을 고발했습니다. 당선 무효 유도죄로. 네. 그분은 혼자 범행할 수 없는 정황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기대하고 계신다. 빠른 시일 안에 이 수사가 마무리돼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이 있거나 또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지금 우리 목포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포역을 지금 대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역은 KTX 종착역입니다. 정말 오래된 역입니다. 역사적인 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역은 상당히 좀 보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어디에 간역보다도 좀 못합니다. 그래서 저런 목포의 그 역을 다시 대개조를 하자. 그래서 역사를 철도 위에 다시 올리고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 도시답게 멋진 그런 역사를 철도 위에 올려놓고 그 주변을 녹지공간 광장으로 만들고 또 거기다가 대규모 주차장 만들어서 원도심을 단절되어 있는 역이 단절을 시켰는데 이것을 하나로 관통을 시켜서 앞으로 2년 후에는 KTX가 2시간 10분이면 목포에 들어옵니다. 우리 목포에처럼 역이 시내 중심까지 부두까지 들어온 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역입니다.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목포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이제 중앙정부 김원희 의원께서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에 태워가지고 용역에 태워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포 역사를 한번 대개조하겠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목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많은 부채 시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대항산당 3천억 빚 보증해가지고 그 빚 갚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98% 분양에서 5월 말까지 100% 분양이 끝납니다. 대항산당 관련된 부채 전부 다 마무리됐습니다. 3천억, 4천억 같은 달하는 우리 통합 부채가 지금 약 한 2,3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순수한 채무도 우리 대항산단 싼 이자로 갈아타는 차환이라고 그러죠. 비싼 이자를 제가 와가지고 싼 이자로 1% 줄인 이자로 갈아타서 그때 낸 빚이 지방채가 800억 정도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고 김종식 시장 와가지고 지방채 늘렸다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안 좋은 부채를 좀 더 양질의 부채로 갈아타오다 보니까 빚을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채도 지금 약 한 400억 정도 갚아줬고 앞으로 약 한 400억 정도 남았는데 재선되면은 임기 안에 3년 안에 완전히 빚 없는 지자체를 만들어서 과거에 제가 완도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빚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었듯이 무엇보다 빚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아주 건전한 재정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권자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목포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목포는 절박합니다. 30년 앞으로 나갈 것인가, 10년 후퇴로 늦어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해온 사람입니다. 정책개발 전문가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많은 경험과 경륜, 그런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고루 갖춘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서 희망이 넘치는 목포의 위대한 목포 시대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꼭 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